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복의 방정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반에 좀 에피소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행복의 방정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저기 이 행복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혹은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자산의 양, G죠, 여기서. 그리고 그 행복도는 또 그 자신이 재화나 어떤 소비에 대한 갈망 혹은 욕망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그 재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G가 커지면 H도 늘어나겠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 the other way,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나 소비에 대한 욕망의 수준을 줄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D의 정도를, desire의 정도를 줄이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H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소유, 즉 소유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 해탈의 경지는 아마 이 level of desire, 욕망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D가 0에 수렴하면 완전히 무소유의 상태죠. 그러면 이 행복의 방정식에 의하면 이 H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D가 제로로 갈수록 H의 크기는 무한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한한 어떤 행복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열반의 경지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D가 제로로 될수록 H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첫 번째 하나, 재화의 나 소유를 늘리는 것은 행복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소유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면 이 만족도나 효용 수준은 늘어나지만 이 소비 수준이 점점 커질수록 늘어나는 만족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즉 소비를 늘릴수록 그 한 단위 늘어나는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했을 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한 10,000원 정도의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내가 짜장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면 그때 짜장면의 소비로부터 얻는 행복의 크기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됐거나 정말 또 부자 백만장자가 짜장면 한 그릇을 더 먹을 때 느끼는 만족도, 효용의 크기는 얼마나 늘어날 겁니다.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화폐가 가지는 한계 효용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그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유나 소비를 늘림으로써 내가 정말 큰 행복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의 잠언에 보면 욕망은 인간의 어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이런 그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소비를 해야 조금씩이라도 만족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유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기는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자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방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를 점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소비 중심의 어떤 삶에서 슬림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적게 소비하고 더 적게 갖고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자유와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줄이고 정말 그 삶의 그 구조를 슬림화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의 크기를 점점 줄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보다 더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책에서 소개를 하나 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영국의 워윅 대학에서 돈과 행복에 관해서 지난 10년 동안 영국인 9천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설문의 질문은 뭐였냐면 얼마만큼의 돈이나 자산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겠는가라는 설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은 약 100만 파운드, 그 당시 그 환율로 한 18억 원 정도인데요. 100만 파운드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행복감을 느낄 것 같다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즉 100만 파운드 정도를 소유하고 살면은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소유가 오히려 삶 자체를 그 자산이나 돈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소비 생활과 소득 수준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어떤 논의가 있는데요. 욕망 혹은 어떤 이 소비에 있어서 포화점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포화점.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saturation point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영국의 이 서베이에 의하면 이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도의 크기가 어떤 소득 수준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 수준이 곧 포화점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가 즉 다시 말해서 100만 파운드 정도가 즉 영국인의 많은 가구에 있어서 포화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한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그 만족을 구현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즐기는 그러한 자세가 사실은 훨씬 합리적인 경제 생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재화의 소비나 소비를 늘리고 소유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보다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의 그 크기를, 그 욕망을 줄여나가는 삶을 유지할 때 오히려 진정하고 어떤 만족한 또 자유로운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재화와 어떤 그 만족 또 행복 이러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거나 혹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문화예술 다이어리 말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유튜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악 채널이었는데 그 베이토벤의 그 피아노 협주곡 4번의 1, 2, 3악장을 이렇게 나눠서 올린 그러한 그 유튜브가 제 채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문화에 관련된 미술이라든가 여행 또 어떤 것은 영화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음악을 포함해서요. 근데 앞으로 음악은 좀 그 음악 채널로 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 채널 이름을 최병서의 음악 카페라고 정했는데요. 그 다음번에 거기에다가 아마 올리고 싶은 거는 음악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드비히 반 베이토벤일 텐데 그 베이토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또 그의 그 무덤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한 베이토벤의 무덤이 어디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그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